네, 오늘은 또 기사를 참조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 섞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2년이 됐다고 하네요. 제가 방금 나무위키를 지금 찾아봤는데 22년 2월 4일 날 24일 2월 24일 날 지금 러시아가 침공했고 837일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NN 기사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석방한 상태에서 그 포로의 이제 건강 상태를 사진으로 남긴 기사하고 이제 헤드라인을 참조한 이제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이제 참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아 상태 수준으로 앙상하게 이제 나온 사진이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헤드라인은 이제 앙상한 몸 낯이 떠올라라는 이제 문구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자극적인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치가 포로를 다루던 수준이 그 정말 비인간적인 상태였죠. 그 뭐 거기는 앙상한 포로들 수준으로 이제 강제 노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가스실이나 이렇게 학살 행위까지 벌였으니까. 근데 그만큼 나치 때만큼이나 이제 충격적인 그 전쟁 포로를 다루는 그 러시아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는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쨌든 경제적인 규모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면까지 보면은 그렇게 근본이 없는 나라는 아닌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인권의식이 떨어지는 국가라는 게 보여지죠. 아무래도 지도자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런 지도자를 장기 집권하게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그런 인식도 그만큼 반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게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 국가의 지도자는 그 국민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예. 참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이 아마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아마 러시아도 상상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크림반도 병합할 때처럼 조금 이제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면 아무래도 러시아가 훨씬 뭐 국력으로 따지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상대하기 어려웠으니까 적당히 액션 취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적당히 영토 내줄 수밖에 없고, 또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친러 세력들 뭐 크림반도 병합할 때처럼 그렇게 친러 세력 이용하면은 결국 우크라이나 내부가 친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영토를 얻어내고 러시아는 그렇게 이득을 얻고 푸틴은 자연스럽게 또 지지를 강력하게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굳건했고, 그리고 서방의 지원도 상당히 꾸준하게 뭐 중간중간마다 뭐 지금도 이제 지원하겠다 말겠다 이제 대선에 맞물려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서방이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어쨌든 폭주를 막아야 2차적인 그런 데미지가 자기네들한테 오지 않을 테니까.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가 방파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만약에 친러화 돼버리면 그 땅 주변으로 또 유럽권이 아무래도 불편한 상황이 이를 테니까 오히려 지금 서방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패 삼아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셈이죠. 참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뭐 각자의 정당성으로 무장하고 있는 폭력적 행위라는 건 뭐
부정할 수 없죠. 뭐 우크라이나도 어쨌든 전쟁에 뭐 적극적으로 항전하는 입장에서 폭력을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근데 참 어쨌든 인도주의적인 면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참 그 나라의 그 국가적인 그 이미지가 참 좀 좋지 않다는 걸 느끼죠. 러시아 아무리 생각해도 러시아 되게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 가치를 가질 만큼의 굉장한 깊이가 있는 역사를 켜켜이 이제 쌓아왔던 나라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표트르 대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뭐 서구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왕조도 있었고, 뭐 지금은 당연히 좋게 평가되진 않지만 이제 뭐 사회주의 사상이나 뭐 혁명이 최초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국가가 세워졌던 것도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역사도 있고, 또 소련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를 또 이룩해낸 부분도 있는데, 물론 지금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부분을 보면 또 이 러시아에서 탄생했던 뭐 문학 작품이나 역사적인 인물들도 면면이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인도주의적인 그래도 향이라도 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도자의 위치나 위상이나 그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마 가장 크게 작용을 하겠죠. 또 아무래도 뭐 전쟁에 참여를 이제 강요받는 러시아 남성들, 그러니까 강제징집 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아니 자국의 국민들도 그냥 강제징집해버리는 나라인데 그걸로 적군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적군의 포로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는 그런 학대 행위가 일어나는 건 뭐 기대에 밖에 아닌 행위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기는 몇 개월 전에도 이제 그 어쨌든 자국 그 용병 대장이 어쨌든 반란 수준의 행위를 하긴 했지만 또 자연스럽게 또 죽음으로 이끌어 주셨죠. 이제 푸틴께서 물론 부정하겠지만 어쨌든 푸틴의 반기를 드는 인물들은 다 죽어나가고, 또 우크라이나 포로들한테 대한 태도, 그리고 어쨌든 국가에서 지금 주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또 군인들을 이제 강제 징집하는 거지. 강제성은 참 할 말을 잃게 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나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치를 표방한다고 해도 무방한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나치도 어쨌든 외부로부터 이제 적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이제 유태인들을 완전히 이제 타겟을 잡고 희생양을 삼음과 동시에 외부에 이제 하나하나씩 뭐 폴란드며 체코며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프랑스 뭐 소련까지 이제 전부 모든 이제 적 국가들을 이제 전쟁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결국 내부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뭐 러시아도 뭐 나치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죠. 뭐 전쟁을 통해서 내부 단결을 이제 꼬고 푸틴 스스로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요. 이 전쟁을 통해서는 저는 뭐 이런 부분이 어쨌든 꼭 나치를 비유한다는 게 썩 유쾌하진 않지만, 워낙 나치라는 개념이 어떤 너무 악마적인 개념이라서 모든, 아무리 러시아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나치라는 표현을 해버리면 너무 그냥 비판이 아닌 그냥 비난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자제는 해야 될 것 같지만, 저는 항상 이 지금 상황에서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게 좀 그냥 궁금하긴 해요. 제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강공을 하는 행위 자체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러시아를 지지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 단계를 통해 장기 집권까지는 뭐 달성을 했다고 보지만 뭐 국내에 대한 지지는 어쨌든 해결을 하더라도 그럼 외부에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북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반러 세력화되고 실제로 나토에 가입하는 스웨덴 같은 걸 보면 지금 나토가 러시아 영토 거의 턱 밑까지 온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당연히 공격을 하지는 못하죠 나토가 러시아를. 근데 뭔가 그런 나토가 주둔한다는 가장 가까운 영토에 주둔한다는 그런 액션 자체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뭐 푸틴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고 정진을 끌고 가는 이유가 예전처럼 뭐 미국과 뭐 러시아 미국과 소련처럼 뭐 이강 구도가 양강 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 사실 뭐 소련이나 미국 양강 구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소련이 거의 겨우겨우 턱걸이식으로 따라가는 수준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냉전이 끝난 이후에 뭐 공개된 기록들을 보면 소련은 거의 허덕인 미국 따라가느라 허덕였죠. 군사적인 부분을 따라가느라고.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런 장기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기껏해야 뭐 북한이나 중국 뭐 인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 정도밖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지지한다고 해서 뭐 어떤 큰 힘이 있을런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중동 쪽에서 크게 러시아랑 뭐 사이 좋을 것도 없고 아무튼 국제 정세에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아까 이 이사의 큰 주제는 전쟁 포로를 대하는 태도는 뭐 러시아답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기전 지금 어쩌면 이제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지금 전쟁을 포기하면 또 면이 안 서서 그런지 아무튼 이런 점이 궁금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점은 러시아는 인도주의적인 행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이제 지도자의 지휘 아래서 전쟁 포로 그리고 강제 징집 그리고 주변국에 대한 전혀 이제 배려 없는 독자적인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의 이미지나 그런 그를 지지하는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푸틴의 장기 집권을 지지함으로써 사실상 민주주의가 실행되지 않는 그냥 독재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러시아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허울밖에 안 되는 그냥 또 하나의 짜르를 만들었고 그 짜르의 폭력성 아래에서 그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러시아의 현 민주주의적 짜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최후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전쟁 포로를 다루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